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소나무 전지를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조경 현장 소장으로 조경 시설물, 조경 식재 이런 시공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지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전지 전문가 소나무 전지를 가르쳐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시청자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지 윤희 선생은 수억을 효과하는 그런 특수목 10억도 넘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물량을 확 줄여나가야 되는 거. 이 밭에다가 소나무 밭에다가 소나무를 심어놓고 10년에서 12년 정도 소는 안 됩니다. 잎하나 안 따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해야 그만큼 빨리 많이 자라니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영잡기 전지라는데 이때는 물량을 확 줄여나가야 단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소나무 막 30m, 40m 되는 이런 진짜로 굵기가 막 큰 것들이잖아요. 수백 년 된 거. 이런 나무들도 잘 만지시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전지 전문가이십니다. 오늘은 소나무가 우산처럼 위가 평평하면서 작은 정원에 맞는 그런 소나무 수영잡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듯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거는 몇 년 정도 된 나무인가요? 이 나무는 추정치예요. 추정치라 얼핏 봐서는 이 하단부가 계산이 안 돼요. 하단부 계산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단부를 제가 봤을 때는 한 15년은 묵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무 피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나무면 30년. 최소한 15년 잡고 한 20년은 넘었다고 봐야 돼요. 20한 5년 이상 됐다고 봐야 돼요. 위에 마디는 계산이 되는데 밑에 마디가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어쨌든 30년 가까이 묵은 나무다. 그 정도는 됐다고 봐야죠. 지금 그늘 미치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못 자라서 그렇지 이거는 나이가 먹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 보면 정원에 있으면 소나무 밑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전지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나무가 사방으로 다 지금 가지가 나갔거든요.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다가 그 자라지 못한 나무라 지금 사방으로 지금 나무가 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무는 이 가운데 지점부터 전지를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어느 한 지점에 가지가 나간 한 가지부터 정리를 해 들어오면 나중에 바란스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가운데부터 전지를 해서 양쪽으로 펼쳐 나가는 게 전지가 더 편하고 전지가 잘 나와요. 전체 저 중심 그렇죠. 중심부터 가운데를 정리를 할게요. 지금 겹쳐졌기 때문에 자른 거죠? 겹쳐지기도 하고 너무 상부로 올라와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기준이라고 보면 이 나무는 가지와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가지와 가지가 서로 붙지 않을 정도만 잘라 놔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지는 가지와 가지가 공간이 좀 있어야 여백의 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띠기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과 이 단의 구분을 어느 정도 져줘야 돼요. 공백에 여백의 미가 있어야 나무가 더 보기가 좋지.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놔서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나무는 어수선해 보이고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는 요 단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단단을 만들어 주고. 그 단띠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를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보면 이 가지가 지금 상당히 우위로 돌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는 제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가지를 키워 가지고선 어떤 작품에 그 어떤 묘미를 찾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준점이 거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준점은 가운데다. 모든 나무의 기준점은 중간이라고 봤을 때 기준점의 역할이 꼭 거기가
기준점일 뿐 거기가 포인트라고 보기는 힘든 나무예요. 어느 가지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어느 가지 하나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중심은 여기들도 포인트 가지는 이 가지가 될 겁니다. 가장 높은 가지. 가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가지. 그러면 이 가지를 포인트로 뒀을 때 이 위에 상부에 있는 가지는 지금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가지로 다 지금 너무 상부로 돌출이 돼 있어요. 시야를 그렇다고 뺏어온다고 해서 그 시야를 집중을 한다고 해서 어떤 미적인 가치가 지금 없어 보이니까 이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건 중간치기를 했는데 중간치기를 해서 그렇다고 여기를 자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외곽이 되니까. 그래서 중간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가지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계단식으로 잘라야 되니까. 한번 언젠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계단식으로 잘라야 됩니다. 상부 머리가 있으면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제일 우회에 있는 계단이라고 보고 그 밑에까지는 좀 더 낮게 이렇게 계단을 밟아 내려가듯이 잘라야 전체적인 조화가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중간치기를 했습니다. 겨울 전지는 지금 이 상태로 중간치기는 적절한 건 아니에요. 이 가지도 어느 한쪽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가지가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끝부분은 더 키워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은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밀려나가는 속도가 빠르고요. 나중에 이게 마디가 길고 좀 마디가 길잖아요. 길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가지가 뻗어 나갔을 때 이 작은 가지를 살리고 여기를 제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상태로는 앞으로 밀려나가는 힘이 더 강해야 되니까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이거 사방이 다 그래요. 이쪽을 기준으로 포인트로 된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이 안쪽은 어차피 이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가지니까 여기는 굳이 폭을 나가는 거는 안 하고 단뛰기로 해서 그 가지와 가지의 그 밀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는 가지를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 부분에 자른 거랑 같아요. 요거는 이 상황하고 하나의 원 가지거든요. 원 가지에 여기 단과 여기 단을 분리를 했을 때 크게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이 가지 자체가 한 단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공간이 비지 않은 서로 조화가 맞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쪽이 이렇게 통 빈다. 그런 볼품이 없는 상황이 돼요. 이 한 가지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형성돼 보이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지 잎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그렇죠. 전체가 비지 않도록 네, 붙여놔야 돼요. 아주 얇지만 다 차도록 이렇게 하는 거네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요게 한 덩어리가 되니까 여기를 단뛰기를 별도로 한다면 보기가 쉬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지가 틀리니까 단뛰기를 해도 됩니다. 단뛰기를 해도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단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보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전지랑 일본 전지의 차이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듯이 일본 전지는 조금 아기자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쪼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뭉실하게 이것도 뭐 한 세 가지, 세 단으로 쪼개고 막 그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지는 너무 아기자기한 거를 이렇게 많이 선호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나무를 보면 그게 더 보기 좋을 때도 있고, 나무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게 어울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나무는 단이 너무 조밀조밀하게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볼품이 없을 겁니다. 조금 단 자체가 좀 크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가지 자체가 좀 엉성하니까. 이게 밥이 꽉 찼다면은 쪼개놔도 보기 좋아요. 이거 한 단, 요거 한 단, 이렇게 단을 분리해놔. 이렇게 가지가 다 엉켜 있을 때도 확대 좀 해봐요. 가지가 이게 붙어 있을 때 하나를 원줄기에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살리더라도 살려가지고 조화를 맞게 해야 돼요. 공간이 비면 안 되니까. 계단식으로. 네, 계단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계단식으로다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공간이 안 비어요. 조금 이따 계단식으로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지가 아까 말했던 저쪽 가지가 포인트, 그러니까 기준점은 가운데지만 저쪽 가지가 포인트로 된다고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가지가 너무 끝없이 바깥으로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뜻은 이쪽 가지는 끝부분을 마무리를 하는 게 더 보기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끝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을 제거하는데, 이 끝부분을 제거를 해서 더 이상 길게 뻗는 거를 굳이 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조화를 봤을 때 요 단하고 이 단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근데 가지를 2단 따로 2단 따로 하기는 너무 엉성하니까 이것도 폭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요 단하고 같이 어울리게 만들고. 이쪽까지 하고 저쪽까지 하고 길이랑 크기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각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지. 한정적이다. 저쪽은 길고 이쪽은 짧거나 반대가 되든 간에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저쪽까지가 이쪽까지랑 길이 차이나 잎이 붙어 있는 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전지를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쪽까지의 길이랑 이쪽까지의 길이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밑에 가지보다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 가지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가지가 자연스럽다면 이걸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리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밑에까지를 살려가지고 맞춰보려고요. 도장제가 하고요. 지금 이쪽까지는 좀 뻗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외관상으로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정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가서 나무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끝에 부분은, 여기까지 되면 끝에 부분은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더 밀려 나가라고.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요 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요런 나무가 일반 일자로다가 똑바로 자란 나무보다 사실은 더 가치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밥이 좀 많쳐서 그런데 그 나무 잎이 다 차고 그러면 이게 미적인 가치로는 이게 더 높아요. 그리고
시중에서도 거래되는 게 이런 나무가 더 고가로 거래가 됩니다. 일반 일자목으로 이 정도 키로다가 뭐 한 이렇게 나무가 키고 컸다고 하더라도 이 나무가 많게는 5배 이상, 어떨 땐 10배까지 가격 형성이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나무인데 누가 자르기는 대충 잘랐는 것 같아요. 잘라가지고 한 번도 안 먹은 나무는 아닐 거고요. 이제 자연적인 부분에 보니까 위에가 하늘에 그러니까 저 위쪽에 나무가 있다 보니까 햇빛을 보려고 자꾸 이쪽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이 동쪽인데 동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우성으로 다 많이 자라서 한쪽으로 쏠린 것 같습니다. 요런 나무가 일자형으로 자란 나무보다가 관리하기가 시간이 한 많이 더 걸리죠. 일단 이제 전지하는 거나 관리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전지는 이게 더 어려워요. 일자목보다는 전지하는 게 더 시간상으로는 비슷하더라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지하는 사람은 전지 전문가로서 자기만의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화가라 하면은 똑같은 소나무를 그리는데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뭐 수필을 위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잎을 위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하고 조화를 위주로 그리는데 우리 그 유 선생님이 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지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만의 특색을 조금씩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이 되는 기본은 같아야 되거든요. 이론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스타일은 조금 틀릴 수 있어도 아주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눈에 시야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하면 이거는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벌써 그림을 그려놓고 구도를 안 잡아놔도 그냥 자동적으로 머리에 스캔이 돼요. 그래서 그 계산하에 전지를 하고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뭐 노하우도 노하우고 오랜 시간 전지를 해서 그렇겠지만 오래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스캔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요거는 요 정도로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완성을 해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이쪽까지 하고 저쪽까지를 전지를 했을 때 여기서 저까지는 보이지만 저기는 바닥이라 높이가 더 낮아서 여기 가지가 안 보이거든요. 이 폭이 안 보여요. 그래도 감각적으로 저기서 자르면서 이 폭이면 여기하고 맞겠다라는 게 벌써 그냥 몸에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그대로 자르면 폭이 진짜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산처럼 평평한 위가 평평한 소나무 수연 잡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